안녕하세요. 초간단 파이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파트 5의 두 번째 제어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제어문 if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논리 타입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레슨 4에서 레슨 8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제어문의 if문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처음으로 코드 블럭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습까지 해볼 겁니다. 그리고 if문 뿐만이 아니라 if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else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정교한 조건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elif문까지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이 모든 소스 코드를 파일로 저장해서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까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슨 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레슨 4입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게 해주는 if문. 자, 혹시 제가 지난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보드게임 기억나시나요? 어떤 플레이어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저 땅으로 말이 이동을 하고 그 땅에 있는 땅을 직접 사서 빌딩이나 호텔들을 짓는 게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플레이어가 땅에 도착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산 땅이면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고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이기는 게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파이썬 소스 코드에 일부분 옮겨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플레이어가 어떤 땅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이 도착한 땅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양갈래 길이 있는데 만약에 땅 주인이 있다고 하면은 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참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통행료를 지불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땅이 없으면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면 오른쪽으로 틀어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 있는 것을 소스 코드로 옮기기 위한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를 종이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박스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볼까요? 플레이어가 도착한 땅의 주인이 있으면 통행료를 지불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라 라는 게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박스에 있던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순서도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순서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순서도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순서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수학 시간에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로직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 땅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있다고 얘기를 해서 참이 되면은 왼쪽으로 틀어서 통행료를 지불하세요 라고 출력할 거고, 거짓이면 오른쪽으로 틀어서 야호 그냥 통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을 지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럴 때 if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f문의 문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첫 번째 줄에 if를 먼저 쓰고요. 한 칸 띄고 나서 조건문을 씁니다. 조건문 뭐 등호기호라든지 어떤 꺽쇠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문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 나서 클론 기호를 넣고 나면은 소스 코드 블럭이라는 것을 시작하겠다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스페이스바 4개가 박스 4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빈칸입니다. 스페이스바를 4개 치고 if문의 조건문이 참일 때 실행할 만한 소스 코드 블럭을 한 줄이든 여러 줄이든 동일한 띄어쓰기를 해서 들여쓰기라고 하죠. 들여쓰기를 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소스 코드 들여쓰기는 뭐 인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파이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 줄의 소스 코드가 동일한 스페이스바 4개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면 그 소스 코드는 하나의 덩어리 소스 코드 블럭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했죠. 소스 코드를 실제로 작성을 해보면서 방금 전에 배운 문법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책에는 has owner라는 변수에다가 true라는 값을 넣어서 if문을 사용해서 이 has owner가 true면 제가 원하는 통행료를 지불하세요 라는 문구를 출력하는 형태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게끔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has owner에다가 값을 true를 놓고요. if문을 써볼게요. if문을 쓰면서 has owner가
정말 true냐? 그죠? 해서 오너가 뭐죠? 주인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일종의 논리 타입을 담기 위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클론 기호를 열고 엔터를 치면, 자,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가 알아서 들여쓰기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커서가 들여쓰기가 된 상태로 깜빡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프린트문을 하나 넣는 거죠. 뭐라고요? 통행료를 지불하세요 라고 넣고 엔터를 닫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다시 들여쓰기가 돼서 또 다른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소스 코드 작성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 그냥 엔터 치시면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세요 라고 결과가 나왔네요. 자, has owner라는 변수의 값을 넣어서 지금 if 문이 실행된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순서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통행료를 지불하라는 참 조건에 대한 소스 코드는 작성이 되어 있지만 거짓에 대한 소스 코드는 작성이 안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놓쳤습니다. 그럼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문법이 필요하냐면 바로 else입니다. if는 뭐뭐 하겠다면 이라고 뜻이면 else는 뭐뭐 하지 않겠다면 이라는 뜻이겠죠. 이 문법을 확인해 보면 else가 if문이랑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동일한 위치라는 것은 들여쓰기가 같다는 겁니다. 지금 들여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고 나서 클론 기호를 넣고 나서 엔터를 치고 난 다음에 동일한 크기의 들여쓰기를 해서 소스 코드 블럭에다가 소스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else문의 문법입니다. 자,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음 장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else문이 있죠. 그래서 if문을 통과하면 바로 else문 안에 있는 소스 코드 블럭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소스 코드 작성해 볼게요. 자, 지금 has owner가 true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false를 테스트 해볼 거죠. 여기다가 false 넣어보겠습니다. 엔터 치고요. 동일한 소스 코드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이번에는 else를 넣을 거잖아요. 자, 여기다 바로 작성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프린트랑 동일한 소스 코드 블록이기 때문에 if랑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if요. 들여쓰기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들여쓰기가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else라고 쓰시면 됩니다. 소스 코드 좀 키워볼까요? 자, else로 넣고 클론 기호 넣고요. 엔터 친 다음에 else문이 수행될 때 어떤 소스 코드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뭐였죠? 야호 통과였나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엔터 친 다음에 한 번 더 엔터를 치면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통과가 됐죠? 자, 소스 코드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if줄의 has owner가 false로 세팅을 했었죠. has owner 값이 true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문은 스킵을 하고 else의 안에 있는 소스 코드 블록이 실행된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작성한 것들을 한번 소스 코드 파일로 저장해서 자동으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지난 파트 2 레슨 7에서 소스 코드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실행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새 파일을 만들 수가 있었죠? 여기 보면 파일이 있죠. 이 파일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뉴 파일 누르시면 됩니다. 그죠? 아니면 컨트롤 플러스 N 키를 눌러셔도 되고요. 자, 저는 뉴 파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메모장과 같은 메모장과 비슷하게 생긴 소스 코드 편집창이 다시 새로 뜨죠. 자, 여기다가 이 소스 코드 그대로 카피해서 집어넣겠습니다. 꼭새까지 카피가 됐는데 꼭새는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다시 삭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false를 그냥 명시했죠. 이거를 소위 하드 코딩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좋은 코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거나 해야 바뀌잖아요, 값이. 근데 이렇게 하면 값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값을 입력 받는 걸로 소스 코드를 변경해 볼게요. 여러분, 소스 코드 입력 받을 때 어떤 함수 썼죠? 자, 기본 함수인 input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input 함수인데 안에 어떤 말을 쓸까요? 자, 주인이 있는지 물어봐야겠죠? 주인이 있나요? 하고 예나 아니오로 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따옴표로 닫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인풋을 놓고 출력을 했어요. 만약에 주인이 있어 얘를 클릭했다고 가정해보면 얘가 true가 아니라 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입력받아서 넘겨받은 값이 얘인 경우에 통일료를 지불하세요 라고 실행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스코드 작성이 끝나면 바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원래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장하지 않으면 어차피 저장하라고 메시지가 뜨니까 이번에는 바로 런을 그냥 시켜보겠습니다. 런 시키는 방법 기억나시죠? 런 메뉴에 런 모듈 F5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저장할 거야? 라고 묻는 창이 뜨죠. 그러면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 어디다 저장하죠? 저는 D 드라이브의 파이썬 프로그래밍에다가 파트 5에 7이니까 5-7로 저장할게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가 저장된과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성했던 소스 코드가 이렇게 보이죠? 실행이 됐죠? 여기서 저는 예라고 써볼게요. 예.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통일료를 지불하세요 라고 뜨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F5키 누르고요. 만약에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되죠? 자, 바로 통과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팁으로 알려드렸던 게 소스 코드 편집장하고 실행창을 같이 보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한번 해보죠 뭐. 자,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됐죠? 아니요. 야호, 통과. 출력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여기다 아니오라고 줬죠? 이건 아니오인데요. 얘는 아니오라고 했는데, 지금 둘 다 야호 통과가 나왔죠? 이유가 뭔가요? 자, 소스 코드 볼까요? 지금 이 if문 같은 경우는 has owner의 얘가 아닌 경우에 무조건 else로 가기로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실행을 딱 했는데 여기다가 글쎄요 라고 물어도 야호 통과라는 글자가 실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오류가 좀 있는 거죠. 잘못된 값을 넣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게 바로 레슨 8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더 정교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순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작해서 땅주 있는지 물어봐서 얘면 참여해서 통일을 지불하세요 출력해 주고요. 얘가 아니면 입력받은 값이 아니오인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아니오면은 야호 그냥 통과가 나오고 얘 아니오 둘 다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출력하고 종료하는 형태로 소스 코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바로 elif문입니다. 자, elif문 같은 경우는 if문과 else문 사이에 이렇게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문이 2개든 3개든 4개든 원하는 만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세밀한 어떤 조건들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은 elif라고 쓴 다음에 asif의 약자입니다. 한 칸 띄고 조건문 넣은 다음에 클론 기어 놓고 엔터 치고 나서 그 조건이 실행됐을 때 실행돼야 될 소스 코드 블록을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소스 코드 예시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has owner가 아니오면 야호 그냥 통과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LG면 프린트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띄우는 걸로 소스 코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난번에 작성한 소스 코드가 있죠.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건데 지금 절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번호를 5-8로 바꾸기 위해서 Save As를 눌러서 이 파일을 그대로 쓰면서 이름만 다른 이름으로 바꾼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파일 메뉴 누르시고 Save as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Ctrl Shift S 누르셔도 되고요. 누르시면은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지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8절이니까 5-8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누를게요. 그러면 좀 자유롭게 소스 코딩을 할 수 있겠죠. 5-7 원본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소스 코드 변경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엘리프가 들어오고 아래는 LG 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가 엘리프 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 문이 아까 뭐였죠? has owner가 자, has owner가 어떻게 되죠? 는 아니오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쵸? 그러면 야후 통과를 출력해 주고요. 자, 그럼 LG문의 문구를 뭘로 바뀌죠?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죠? 자, 저장할게요. Ctrl S 눌러서 저장해 보고요. 자, 여기 지금 별표 기호 보이시죠? 이 별표 기호가 아직 수정 중이라는 뜻이고 Ctrl S 누르면 저장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F5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글쎄요로 써볼까요? 글쎄요. 자, 그러면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그렇죠? 자, 몇 번 더 실행해 볼게요. F5키 누르고 예. 통일료 지불하세요 뜨죠? 자, Alt 탭 눌러서 바꾼 다음에 다시 F5. 이는 아니요. 그러면 야후 통과 찍혔고요. 마지막으로 이 소스 코드 다시 F4 눌러서 실행하면 이번에는 뭐 아무거나 써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잘못 입력했다는 것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이번 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 파트 같은 경우는 끝나기 전에 잠시 쉬어가요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파이썬 창시자인 귀도 반로섬 아저씨라고 하기 좀 뭐하고 할아버지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형아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귀도 반로섬님 만나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것저것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적어봤으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논리 타입 배웠고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고 나서 이번 강의에서는 if문의 사용법과 소스 코드 블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소스 코드 블럭은 들여쓰기의 정도가 동일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파이썬 커뮤니티에서는 스페이스바 4개를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실은 스페이스바 4개냐 탭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겪고 있는 그런 개발자 커뮤니티도 있긴 해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바 4개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소스 코드 블록 안에 스페이스바 4개랑 탭이 만약에 섞여 있다고 하면 그 소스 코드는 에러가 납니다. 그 정도로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이런 중괄호 브레이스 기호를 통해서 소스 코드 블록을 묶는 기능은 없어요. 오히려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강제화함으로써 소스 코드를 훨씬 더 읽기 쉽게 해주고 있고 그거를 다른 말로 가독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의 정책이 파이썬이 쉽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 일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f문, else문, 또 더 정교하게 조건을 넣을 수 있는 elif문까지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 소스 코드들을 파일에 저장을 해서 실제로 인풋문을 입력받아 가지고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것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자, 파트 끝나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꼭 한번 방문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앞에 강의와 이번 강의까지 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업데이트를 바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모든 알람 허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